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삼성의 강수 반도체 최대 25% 감산을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1분기 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반도체에서만 4조 6천억이 적자가 났더라. 최악의 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감산을 최대 25%까지 늘려서 하반기 반등을 좀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가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정부 6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사기 의도가 있는지, 수사가 개시가 된 건지, 서민 임대주택이 맞았던 건지 등등등 6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책위는 피해자를 걸러내는 것이냐라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국민일보입니다. 어제였죠. 어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쌍특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서울신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첫 경고, 핵 공격된 북한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어제 이미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건 처음입니다. 핵 공격을 한다고,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다. 네,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일면으로 좀 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화사하죠. 노란색. 유채꽃입니다. 여기 제주도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제주도가 아닙니다. 바로 전북입니다. 네, 지금 전북 부안의 줄포만 생태공원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유채꽃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유채꽃 저 뒷면, 이 뒤쪽으로는 또 다 갯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또 주말입니다. 네, 주말에 또 날도 좀 풀리고 그러면 한번 갔다 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봄이 왔다고 좀 느낄 수 있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매일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TV로 쭉 시청하시다가요. 궁금한 거, 질문이 있다 싶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70년입니다. 70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미국 의회 연단에서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라고 이 상하원 이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모습인데요. 굉장히 많은 지금 의원들이 다 기립 일어서서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려 한 44분 동안 한 26번 정도 박수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몇 시간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볼까요? 윤 대통령 A4 용지 16장 분량의 원고입니다. 여기 중에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할애해서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의 자유수호 의지의 사의를 표했다라고 나오죠.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연설 서두부터, 연설 아주 초반부터 자유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전 참전 의원들을 또 연설 중에 일일이 또 호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연설 들어봐야겠죠.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Those who cherish freedom also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Freedom brings peace. Peace, in turn, safeguards freedom. Freedom and peace are sources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y bring prosperity and abundance.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네, 윤 대통령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뭐 자세하게 잘 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뭔가 프리덤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어요. 김종혁 위원님. 일단 이 미국이랑 뭔가 자유라는 가치를 서로 좀 공유하는 우리는 뭐 그런 동맹국이다. 여기 요걸 좀 강조하는데 이번 방미의 방점이 좀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은 네. 그 미국에 의해서 그 미국이 이제 일본 저 제국주의를 깨부숨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네. 나라잖아요. 그리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번영을 해온 나라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한미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고 뭐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도 대부분 다 취소되고 함으로써 뭔가 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껄끄러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불과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찾아갔을 때 네. 중국에서 국빈으로 가갖고 11번 그 밥을 먹는데 8번을 혼밥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홀대를 받고 왔던 중국에 갔던 그 장면과 지금 미 의회에서 쉬운 4번이나 박수를 받으면서 저렇게 그 연설을 하는 그 장면이 대비가 되는데요. 한미 관계, 쉽게 얘기하면 갈등과 이상 신호가 보여졌던 그런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관계가 전 정부에 비해서 좀 소원해졌었던 거에 비해서 좀 더 이 강화가 되는 그런 상징의 장면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상일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번 방미가 성과가 뭐 있었다는 거는 일부 인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 성과에 비해서 그럼 우리가 치를 비용은 어땠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비용과 이익을 분석을 해보면 이익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컸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의 어떤 경쟁 속 신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은 당연히 우리를 동맹으로 원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동맹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얼마든지 동맹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뭐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해 가면서 굳이 막 잘 보여 가면서 동맹을 강화한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해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 외의 사람들, 특히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와 경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줘야죠. 준비할 시간을. 헤어질 때도요. 헤어지는 것을 준비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내가 대통령 위치에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핸들을 꺾는다? 버스 우리 타고 가다가 급하게 핸들 꺾는 운전사 좋아하나요? 다 다치는데? 그래서 분명히 뭐 성과나 소득이 있었지만 네. 비용도 그에 못지 않게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조금 더 현명한 언어의 선택과 뭐 그리고 입장과 이런 걸 가지고 좀 현명하게 외교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지게 됩니다. 네. 지금 김상일 위원님께서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 중, 러 이 사이에서의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근데 김상일 위원님 네. 사실 경제 쪽으로는 연설에 지금 사실 반도체 정도만 좀 거론이 됐거든요. 그럼 경제 쪽으로는 이번 방위의 목적이 반도체가 최종 방점이 좀 찍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인가? IR 이 얘기는 뭐 공식적으로 또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잘 알고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경제적으로는 하나도 논의가 되거나 얻어오신 거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보의 문제는 네. 좀 뭐라 그럴까 포지셔닝만 제대로 하면은 시간을 가지고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당장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뭐 군비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핵 우산이라는 거를 보장받고 이러는 데까지만 가고 동맹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주고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됐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미국이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호황을 누리는데 거기에
일종의 좀 약간 같이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미국 때문에 어려워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좋아질 때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비용을 통해서 미국만 호황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 국민이 이 동맹을 그렇게 강하게 지지할까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저는 외교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적인 부분 말고 경제적인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김종혁 의원님. 아니 그 한미 관계는요. 네. 안보 동맹이 제일 우선이고 경제 동맹은 저희는 속국이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협조하면서 한편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마치 중국에 빨대를 대고 중국의 지원으로 먹고 사는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과도 마찬가지고요. 네. 큰 틀에서는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동맹인과 동시에 협조 관계인과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하다고요. 예를 들면 미국이 어떤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을 혹은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미국과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해오는 거예요. 마치 한미 회담이 열리면 네. 미국으로부터 무슨 선물 보따리를 받아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아니, 무슨 선물 보따리를 받아옵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뭐 겉으로는 외교적으로 서로 우리가 너희한테 뭐 해줄게, 네. 너희가 뭐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민 그 밑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네. 동맹은 좀 다른 거죠. 안보 동맹은 좀 다른 거지만 네. 적어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결이 짧게 다른 김상일 의원.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미국은요 경제적으로는 본인들의 어떤 슈퍼 파워를 이용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지금 평등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윤 대통령의 오늘 우리 시각 새벽에 있었던 한 연설을 좀 쭉 들어봤는데 일단 귀에 들어오는 건 프리덤, 자유를 굉장히 좀 강조를 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 원래 기자들은 대통령의 이런 연설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연설문을 좀 받아봅니다. 물론 엠바고 보도 유예가 걸려 있긴 하지만 근데 쭉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없는데 하고 있잖아 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모아봤거든요. 같이 들어보시죠. 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e, and Marilyn Strickland. That's two for each party. It i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raised across the aisle. I also love Top Gun and Maverick and the Mission Impossible.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네. 듣고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저는 영어가 상당히 유창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즉석으로 사실 적혀있지 않은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생각보다 좀 영어를 잘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그런 생각도 들고 평소에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유머러스한 그러니까 뭐 BTS한테 내가 백악관은 좀 뺏겼지만 여기는 먼저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장해찬 최고님. 윤 대통령이 평소 대화 이렇게 하고 하실 때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좀 그런 식으로 영어도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저도 이제 영어로 연설하는 건 당연히 처음 네. 봤는데 이게 딱 준비된 연설 원고만 읽으면 딱딱하게 이 내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BTS 이야기하는 거나 네. 또는 지금 한국계 이 미국 의원분들이 민주당 두 분, 공화당 두 분 균형이 맞는다. 네. 뭐 이런 이 농담, 조크를 던진 것 등등은 사전에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연설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가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고 네. 그에 따른 미 의원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박수가 56차례 터졌다고 하고요. 기립박수가 30번 가까이 나왔는데 네. 이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에게
박수 몇 번 치세요라고 우리가 정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분들이 스스로 이 동의를 해야 박수를 치고 또 환호를 해야 일어서면서 기립박수를 하는데 역대 다른 정상들의 미 의회 연설과 비교해봐도 네. 박수가 터진 횟수, 특히 또 기립박수가 나온 횟수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 말인즉슨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뜻이고요. 네. 제가 이 가끔 대화 나눌 때에도 이 좀 특이한 개념이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는 영어 단어를 써서 네. 종종 설명하시는 경우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 영어를 잘했다 안 했다 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 연설을 들은 미국 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서 예정되었던 연설 시간 30분보다 15분가량 연설이 더 길어졌습니다. 네. 박수 시간이 15분 정도 들어간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실제로 보도 보면 아시겠지만 미 상하원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셀카 찍고 사인 받기 위해서 줄을 굉장히 길게 섰던 장면들 다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결국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상원과 하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결의안을 내느냐가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끼치잖아요.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미국 의회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네. 이번에 어떤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안보적 성과를 얻어왔고 경제적 성과 좀 아쉽다는 평가가 물론 있는데 네. 이 다음번에 지속적인 이 회담이나 또는 실무 협의에서 미 의회 의원들의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물꼬를 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고 온 의회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실 보니까 지금 뭐 약간 농담도 좀 섞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좀 이렇게 이 뭐 두 명씩 다행히 뭐 민주당 공화당 2명씩 저희 한국계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업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했기 때문에 또 바로 좀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좀 호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상호 위원장님. 네. 한편으로는 미 연설할 때 한국말로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한국말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게 과거의 외교 관례상 원칙이었고요. 근데 뭐 본인이 사교 차원에서 한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네. 그 이전에 뭐 바이든 날리면 이래가지고 미 의회에 대한 욕설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뭐 잘 풀고 오셨다면 그건 다행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 김상일 특보님께서 뭐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교와 관련돼서는 성과가 일정 부분 있었죠.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인맥 관계를 형성하시게 되고. 네. 근데 국가의 외교 차원에서는 단 1도 성과가 없는 이번 국빈 방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보 동맹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사실은 뭐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지만 저는 워싱턴 각서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어낸 게 아니라 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겠다. 네. 이거를 지금 각서를 쓰고 왔어요. 물론 저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핵화 차원에서 저희가 행동하지 않는 거하고 행동 안 하겠다라고 어떤 동맹 국가에 약속하고 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또 이번에 무슨 그 이제 뭐 강력한 핵 억지력을 뭐 이렇게 네. 보장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번에 미국에서 표현한 그 내용들은 노태우 정부 이래로 그 우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부터 네. 미국이 견제해왔던 일관된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한 핵 보복으로 공격하겠다. 네. 이거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다시 재확인한 거예요. 그 재확인한 거 하나 받으려고 결국엔 우리가 문서로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더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쓰고 온 셈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뭐 이제 우리가 그 핵과 관련해 가지고 적어도 이번 기회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에 그 사거리를 갖다 좀 늘려왔던 것처럼 네. 제철이 정도에 대해서는 좀 신뢰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 핵 관리 국가니까 허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제철이가 허용된 반면에 우리는 지금 여전히 제철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핵 연료들이 낭비되고 있고 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이제 폐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 근데도 여전히 북한 수준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IRA 문제나 반도체 과학법에서도 하나도 어떤 그 예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그 과거 FTA 때 우리가 했던 정신, 자유무역 정신을 완전히 깨트리는 형태로 네. 미국이 보호무역에 허들을 치는데
그 허들을 단 하나도 예외로 허용받지 못한 채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온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이번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그냥 대통령 혼자 개인 자격에서 잘 들여받고 오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주상우 이 위원장께서는 단 하나도라는 말을 한 7번쯤 쓰신 것 같아요.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단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장혜찬 최고님. 그러니까 뉴스 좀 안 챙겨보신 것 같아요. 얻어온 게 얼마나 많은데. 특히나 이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몇 년 사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죠. 네. 북한이 틈만 나면 탄도미사일 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렇지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번 시험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보다 주변 나라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해상에서의 폭파 시험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해군이나 여러 가지 레이더들의 작동을 무마시키기 위한 굉장히 위험한 시험을 북한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 핵실험을 재개할지 모르는 상황. 사실상 지난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보증 수표를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실질적 핵 보유국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핵에 대해서 이 핵을 포함한 우리의 강력한 보복 의지를 공식 석상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 우산의 혜택을 받는 뭐 나토나 일본, 호주 등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워싱턴 선언 같은 핵에는 핵으로 보복한다는 형태의 별도의 선언문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입장에서 뭐 이 자체 핵 보유라든가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것에 비하면 네. 조금 미진할지는 몰라도 이 핵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다른 동맹국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핵을 탑재하고 있는 핵 탑재 잠수함이 네. 이제 우리 영해에서 작전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일일이 다 공개되진 않겠지만 네. 핵 탑재 미국의 잠수함이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거 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 네. 북한 같은 경우는 핵을 탑재한 이 미국 잠수함이 언제 동해에 있는지 서해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안보적 조치 그리고 미 상하원 연설 등을 통해서 보여준 미국 의회나 또 바이든 행정부와의 한껏 가까워진 어떤 친밀감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인 성과까지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물론 야당 입장에서 좀 미진하다, 아쉽다라고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사교만 하고 왔다라는 건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상우 위원장님. 예, 그 정혜찬 최고님께서 그 네.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서로 지금 계속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을.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뭐 잠수함도 얘기하셨는데 네. 핵잠이 한 번도 근 40년 내에 한 번도 전개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네. 핵잠의 전개는 그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예정이에요. 그거는 그 회담 내용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좀 더 자주 전개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뭐 동맹국 중에 이렇게 핵보복을 갖다가 명확히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나토 같은 경우나 유럽 동맹 같은 경우는 그냥 핵 운용을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핵 운용에 대해서 앞으로 네.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겠다는 걸 워싱턴 각서를 쓰고 왔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오히려 핵 운용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어디가 더 다른 동맹보다 나았다는 것인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정영 의원님. 아니 짧게. 저는 그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저렇게 안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은 비핵화 의제가 확고하다면서요. 네. 북한은 핵을 다 포기할 거라면서요. 근데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핵탄두를 지금 머리에 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보를 보장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민주당 정권의 입장이 뭡니까?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에는 어떤 경우도 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가서 NPT 탈퇴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쌍술 들고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들 주장 아닙니까? 그리고 핵 재처리 시설, 아니 그것도 핵 만들지 말자 한반도에는 그렇게 주장해 왔으면은 그거 안 받아왔다고 비난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걸 보수 쪽에서 비판을 한다면 저 이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북핵 사태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와서 뭐 대통령이 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네. 뭐 하나도 일도 그 성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